껍질인 쌀겨, 그리고 쌀룬과 배유로 나누어지는데 모든 영양분은 쌀겨와 쌀룬에 집중되어 있다. 배유만 남은 백미를 먹을 경우 쌀 전체 영양분의 5%만을 섭취하는 셈이 된다. 백미는 에너지를 얻는 데는 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자체를 얻기 위해서 너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마치 저희가 흰 설탕을 먹거나 하얀 밀가루를 먹거나 백미를 먹었을 때 현대인들의 성인병들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먹으면서 에너지는 유지하지만 현대 성인병이 생긴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따졌을 때 별로 좋은 음식은 아닌 거죠. 도정하지 않은 벼, 뼈에서 겉껍질만 벗겨낸 현미, 겉껍질을 5% 정도 깎아내고 쌀룬, 쌀겨가 살아있는 오분도미, 그리고 쌀룬, 쌀겨가 떨어져 나간 것이 백미다. 오분도미는 껍질층이 현미보다 얇아 밥맛이 좋고 쌀룬의 영양소는 대부분 살아있어 최근 식습관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쌀에 쌀룬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가바. 가바는 인체 내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성 성분이며 또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등산을 한다는 박순례 씨. 하지만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전철에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늘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암이었다. 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운데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그 정도 많이 잘랐지. 가운데가 있어가지고 많이 잘랐어.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뭐 잠을 자고 일어나도 눈이 너무너무 아프고 뭐 그러니까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암 수술 이후 박순례 씨는 식생활을 바꾸었다. 오분도미 식과, 오분도미를 갈아 만든 생식, 그리고 야채를 주로 한 식단이었다. 근데 수술한 거 외에는 식생활밖에 한 게 없으니까 돈이 별로 든 게 없죠. 저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뭐 비싼 거 뭐 상황버섯이니 뭐 무슨 버섯이니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암 환자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건강과 체력의 비결을 그는 오분도미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순례 씨는 언제나 벼를 즉석에서 오분도로 도정해 밥을 한다. 태국에서 8년 동안 살았다는 박혜영 씨 부부. 태국에서 사는 동안 남편은 당뇨병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이후 그의 당 수치는 100을 조금 웃도는 정도로 떨어져 이제 정상 수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당이 있는지는 원래 잘 몰랐었어요. 몰랐다가 거기다가 갑자기 좀 현기증이 나고 막 이래서 병원을 갔는데 당이 한 40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의사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당이고 뭐 어머니도 당이고 형님도 당이고 다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못 느꼈죠. 아직도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있지만 약의 종류와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직장 생활에도 일상 생활에서도 이제 피곤함을 모르고 지낸다는 남편. 남편의 당뇨가 호전되기까지는 부인 박혜영 씨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부인이 남편을 위해 선택한 것은 식이요법이었다. 백미에서 오분도미로 주식을 바꾼 이후 체중이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졌고 당 수치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백미를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부부는 얻은 것이 많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면 커서 좀 그런 병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인식을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오븐도미. 오븐도미는 현미의 영양과 백미의 맛, 그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이 되고 있다. 도구화된 식생활은 새로운 질병을 가져오기도 했다. 아토피도 그중 하나. 올해 56살인 김춘호 씨는 15년간 아토피로 고생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 공해와 오염되는 음식,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치료가 어려운 질병 아토피. 저 정도 되면 나보다 조금 덜하거나 비슷하다 덩어리. 저렇게 심했어요. 손은 나보다 저기가 더 하는데 저렇게 하지 않고 좋은 거에 들어가져요. 우리는 저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좁쌀 마냥 몸이 쭉 나거든요. 긁으면 막 딱딱해지고. 핀 뚝뚝 나오고. 이런데 이제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긁고 내 이게 아마 코도에 한번 무너졌었어요. 코가 이렇게 빵 끊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먹었어요. 딸이 진짜 죽고 싶더라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코도 그랬지. 옷은 아주 말짱이네. 아토피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한 사람의 경찰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인생의 덤이라고 생각한다는 김춘호 경감. 그는 죽음과도 같은 아토피의 고통과 아토피를 극복하게 된 과정을 책으로 써냈다. 그가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식습관. 병원에서도 낫지 않았던 병이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호전됐기 때문이다. 쌀 식이요법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또 한 사람. 요즘 한참 새 옷을 사고 옷장 정리를 하느라 바쁜 황성민 씨. 그가 요즘 옷 정리를 자주 하는 이유는 가을을 타서가 아니라 줄어든 체중 때문이다. 키 184cm, 그의 현재 몸무게는 약 87kg. 네, 저는 108kg였어요. 108kg였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너무 저기 하고 인상 좋아 보인다는 남들의 말도 그렇고 나이 들면 의뢰 돋는 살이겠거니 신경 쓰지 않는 사이 체중은 100kg를 훌쩍 넘었던 것. 제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옷을 입는데 옷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기성복을 사입는데 기성복이 맞는 사이즈가 없어졌어요. 옷장에서 정리해뒀던 옛날 바지를 가지고 오는 황성민 씨. 어른 주먹 2개가 들어가도 여유 있는 허리폼. 당시의 허리 사이즈는 40인치 정도. 지금은 34인치로 허리살도 6인치가량. 하루 3끼 식사 외에 그가 유일하게 먹는 것은 도정미를 가공한 간식. 역시 쌀lun과 쌀껍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먹기 위한 방법이다. 쌀 다이어트의 특징은 다른 다이어트처럼 식단과 칼로리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 밥을 해내는 어머니도 그닥 불편을 못 느끼는 듯했다. 예전보다 밥을 먹는 양은 좀 줄었겠지만 어떻게 밥만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쌀 속의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열량은 거의 운동에너지로 쓰인다. 중요한 것은 쌀lun에 가바라는 단백질과 쌀껍질에 IP64는 식이섬유.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일수록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10분도 12분도 도정이 많이 된 쌀은 맛이 있지만 대부분 전분 성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서 현미에게 떨어진다. 반면 현미나 오분도 쌀에서는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다. 섬유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런 걸 섭취하면 그 섬유소가 탄수화물을 좀 오히려 좀 적게 하는 측면과 또 포만감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쌀lun에 들어있는 가바라는 물질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 중성지방을 활성화시켜 없애는 역할을 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거친 쌀을 먹을수록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쌀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고 두뇌 활동을 돕지만 거친 쌀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밥상 위의 보약이 아닐까. 우리나라
저희가 이제 쌀 수입을 할 때는, 외국 쌀 수입을 할 때는 현미 상태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나락 상태, 벼 상태로 수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들은 자판기라든지 이런 데 나락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자기가 직접 도정해 먹는다고 하면 순수한 국내산 쌀을, 수입쌀이 아닌 국산 쌀을 싱싱한 거를 직접 도정해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좋은 기업에 좋은 기를 불어넣어드리는 기업의 기업. 오늘은요, 특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 관련 기업 열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이 밥심에 또 하나의 힘을 더 불어넣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유명한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의 밥상에 아주 특별한 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는데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한국의 새로운 건강한 쌀 문화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여기까지 성장해왔고요. 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우리는 좋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널리 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건강 100세 시대 업소용은 물론 가정용 도정기로 건강한 쌀을 보급하고 있는 이 기업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독님, 갑자기 웬 쌀이에요? 오늘은 이 쌀을 도정하는 것을 만들어 갈 겁니다. 아, 방앗간 가구는구나. 아닙니다, 방앗간은. 방앗간도 아닌데 웬 도정이지? 노란 쌀인데? 아무래도 오늘 또 엄청난 비밀을 하나 숨겨두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랑 함께 이 노란 쌀의 비밀을 불러 가보시죠. 옛말에 밥이 보약이라고들 하죠. 밥 중에서도 쌀눈이 살아있는 건강한 밥이라면 올가을 건강 챙기기에 그만일 텐데요. 영양 만점 쌀눈이 살아있는 황미 건강 도정기 생산업체를 소개합니다. 노란 쌀의 비밀을 찾아 나선 곳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감독님한테 이런 쌀을 하나 받아왔어요. 이거 감독님한테 받아오신 거예요? 네. 이 쌀은 황미라는 쌀인데요. 저희 즉석도정기로 즉석도정한 황미, 백미보다도 현미보다도 중간 단계의 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맛도 좋고 영양도 많은 우리 건강한 쌀이죠. 그러니까 황미가 몸에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개념이 너무 생소해서 좀 더 자세하게요. 현미는 1분도에서 4분도까지 우리가 현미라고 하거든요. 백미는 10분도에서 14분도까지 우리가 백미라고 해요. 그런데 중간 단계의 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분도에서 9분도 쌀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기다 보면 쌀은 쌀이니 5분도 쌀이니 7분도 쌀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5분도에서 9분도까지 도정한 쌀을 우리가 누런 쌀이다. 누렇고 쌀눈이 붙어있는 쌀이라고 해서 흑미라고 합니다. 누르 황자를 써서. 이번에는 황미를 즐겨 먹는다는 한 소비자의 집을 직접 찾았는데요. 평소 건강을 생각해 집밥을 즐겨 먹는다는 4층 타치 훈남의 집. 때마침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는데요.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현미는 먹다 보면 식감이 거칠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황미는 현미만큼 영양분이 풍부하고 백미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입안의 미각세포를 깨우는데 고슬고슬 갓 지은 현미밥이 얼마나 맛있을까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줄곧 백미를 고집하다가 우연찮게 현미를 바꾼 뒤부터는 꼭 현미만 고집하게 됐다는데요.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데 현미를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고 더부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쌀눈이 살아있는 건강한 영양쌀, 맛과 건강,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황미의 맛있는 탄생. 밥맛이 좋으면 살맛이 납니다. 황미 도전기 전문업체 끝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라이스케어의 대표이사 유명현입니다. 지난 그 10년 동안 오로지 이 쌀만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쌀문화, 또 전 세계적인 쌀문화,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밥을 잘못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또 많은 고객님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쌀 문화를 바꿔가는 동안에 이 쌀에 대해서 제가 스승님처럼 정말 이 분야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김정건 우리 역사국장님이신데 정말 농민운동가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대한민국의 농촌과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또 이 자리에 또 많은 분을 모셨는데 오늘 또 우리 추우신 분인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경칩도 지나고 지금 이제 봄이 왔죠, 그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죠? 돈을 떠나서.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살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밥에 대한 잘못된 이해, 여러분들 한 번도 그 생각하고 밥 숟가락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이제 10년 동안 이 시간에 많은 강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태어나갖고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번 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우리나라 초등학교 다니면서 대학원 나올 때까지 하물며 식품영양학과에서도 밥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황리쌀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밥을 제가 시식회를 하면서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하실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업계에서는 또 역사학자로서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읽고 사는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중요 사상을 읽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또 이 같이 한 길을 걸어오셨던 분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막 이제 전 국민에게 이 황리쌀을 보급하고자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메아리가 아마 전 국민 새마을 운동처럼 여러분들 여기 그 어머님들 계시지만 화장은 안 해도 밥은 먹어야 돼요. 그죠? 화장은 안 해도 밥은 먹어야 돼. 건강식품을 안 먹어도 밥은 먹어야 돼. 그죠? 전쟁이 일어나도 밥은 먹어야 되고 내가 몸이 아파도 먹어야 돼. 내가 목숨이 떨어지는 한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밥을 옛날 우리 옛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그 밥이 보약이라고 했던 쌀은 과연 어떤 쌀이냐? 백미도 아니고 현미도 아니고 그걸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황미더라고요. 그 황미는 뭐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밥을 먹는데요. 딱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백미, 현미, 황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미는 우리가 흰백자를 써서 그죠? 백미는 흰쌀이에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미는 우리가 거물연자를 써서 검은쌀이고 그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 쌀의 구분을 색깔로 구분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미는 몇 분도 정도 깎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분도에서 4분도 정도 깎은 걸 우리가 현미라고 그래요. 이 분도라는 건 뭐냐면 벽실을 100으로 봤을 때 1% 깎으면 1분도예요. 2% 깎으면 2분도. 그 다음에 이제 백미는 10분도에서 약 14분도 정도 깎은 거.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서 사먹는 쌀은 보통 한 11분도에서 12분도 정도 도정한 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쌀눈이 다 떨어지고 영양이 없는 찌꺼기죠, 사실상. 이 백미는 원래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량미로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때 이제 이 현미나 황미는 영양이 많기 때문에 바로 썩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쌀눈에는 단백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쌀눈이 있는 쌀은 도정해서 바로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트에 가면 쌀을 갖다 어떻게 해요? 현미는 많이 싸놓고 팔진 않죠. 백미는 산더미처럼 싸놓고 파는데 현미는 조금씩밖에 안 팔죠. 그래서 현미는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5분도에서 9분도 쌀이 없어요. 그죠? 5분도에서 9분도 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쌀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걸 이름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시중에서 보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쌀눈 쌀이니 5분도 쌀이니 7분도 쌀이니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폐합시켜서 뭐라고 썼다고요? 황미. 앞으로 황미. 누를 황자를 써서 황미를 쓴 겁니다. 근데 누를 황자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구분이 일반 쌀하고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황제 황자를 쓴 거예요. 왕 중에 왕이다. 쌀 중에 최고의 쌀이 바로 황미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밥이 보약이라고 하고 드셨던 쌀, 디딜빵 하나 연자빵 하나 절구에 쪄서 바로 먹었던 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즉석도정에서 먹었거든요. 바로바로 신선한 쌀을. 그렇잖아요. 곶간에다가 벽가마니 넣고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매일매일 밥 짓는 게 있어요. 아침에 절구를 해서 밥 지면 점심에 하고. 그래서 즉석도정에서 먹기 때문에 옛날에는 즉석도정에서 황미쌀을 먹기 때문에 이 성인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 전국에다 약 3,000군데 방앗간을 만들어 놓고 쌀을 도정에 훔쳐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백미예요. 그게 100년의 역사 동안 1910년도에 우리가 한일합방하면서 지금 이제 딱 역사적으로 100년이 됐는데 100년 동안 우리가 백미를 얻고 먹은 건 얻은 건 뭐예요? 똥배 나오고 성인병 혈당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이 백미. 백미는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돈 주고 마트에서 사다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이제는 쌀을 제대로 알고 여기 현미도 있고 황미도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뭐 네트워크 이런 걸 떠나서 뭐 방문 판매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부터 전 국민들이 먹어야 되고 전 국민들이 반만 황미쌀을 먹어도 우리나라 성인병 인구를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료 수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쌀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바로 라이스케어예요. 저희 도정기가 이제는 제가 10년 동안 했지만 지금 중국에도 들어가고 필리핀에도 들어가고 베트남에도 들어가고 전 세계에 한국의 쌀 문화를 전 세계에 이제 알리려고 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지금 우리 도정기가 들어갔어요. 올프 도정기가 들어가 있고 한국의 쌀 문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한국의 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쌀이 수입돼도 팔 데가 없어.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뭐냐면 쌀 수입이 전면 개방이 됐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쌀 수입 개방을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냥 여태까지 미루다 이제는 결국 손들고 쌀 수입 개방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쌀이 없어져요. 우리 농촌이 없어집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 농사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져요. 우리 농산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밀은 벌써 다 점령당했고요. 밀은 우리나라 밀이 없어요. 콩도 다 지금 80% 이상이 수입 콩이에요. 그죠? 우리 식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스로가 우리 농촌을 지키고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 쌀을 지키자는 게 바로 저희가 하자는 거고 라이스케의 미래의 기업은 농수산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기업화된 우리 농사를 져서 우리 국민에게 보급시키자고자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10년 전의 꿈이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쌀을 먹어야 되고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되고 우리 농토에서 이제 그죠? 아무리 수입쌀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입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이 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농산물이 지금 점령당하고 있고 2015년도에 쌀 수매 가격이 6만 원이었거든요. 6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5만 3천 원. 올해 얼마예요? 수매 가격이? 정부 수매 가격이 4만 5천 원이에요. 40kg에. 벼가. 그러면 올해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발표한 거 보면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15배의 논을 없앤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논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논이 없어지면 물이 없어지겠죠. 거기에 한여름에 물을 가둬놓는 양이 우리나라가 880만 톤을 가둬놓는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막화가 되겠죠. 논이 없어지면 또 이 벼가 자라면서 거기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저는 이제 암울한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맨날 자기 이익권을 다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농촌을 살려야 되고 스마트폰을 100만 대를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농촌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농촌 농민운동가이시고 우리 그 역사학자이신 우리 김정권 그 역사학자님을 모시고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그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 김 교수 이분이 나올 때 한번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쳐주시고요. 오늘 아마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에 또 이런 또 강의를 들을 수 없고 또 우리 또 국회에서도 많은 강의를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또 이 강의도 하시고 옛날에 사회치 회장도 하셨고 예, 우리 그 원주에서 또 오늘 새벽에 오셨어요. 또 우리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정권 우리 회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맞이해주세요. 물 저거. 예, 물 부분 떠다는. 예. 먹던 거 아니야? 제가 아침에 좀 현대인 생활을 하면 이것도 잘 관리해야겠대요. 제가 뭘 좀 너무 다양하게 아이콘이 많아서 안 좋다고 지워라 해서 대충 지웠는데 알람 하는 걸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알람 이렇게 다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소리가. 쌀 자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람이 안 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12시경에 잠을 잤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2시 반이에요. 근데 7시 30분 차 편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8시 반, 7시 반, 5시간 남았는데 5시간 때문에 더 자야 되느냐 그냥 공부를 할까. 저는 마누라보다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갈 줄 몰랐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대의거사라고 우리 서울의 시정신문사 사장님이신데 전화가 왔고 형님 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서 응 알았다. 그러고는 공부를 하다가 지금 저 면도도 안 했어요. 스킨십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세수도 안 하고 알았어 나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는 대충 오는데 패스부터도 안 나왔거든요. 표 사는 놈도 집에 놔두고 그냥 온 거예요. 이제 또 차를 탔는데 제가 제 주차장이 저희 건물 안에가 아니고 대문 밖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창이 다 얼어가지고 시동해놓고는 이게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도구로 이렇게 우선 창밖을 내다봐야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일부만 이렇게 갈가내고 그렇게 해서 손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굶고 왔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오늘 아침밥은 못 찾아 먹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그 강의 제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듣는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강의인데 여러분이 주문을 해서 뭐에 대해서 해달라 제목을 줘야지. 나들어 와서 하라고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난 역사가 더 많거든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모조리 엉터리예요. 지금 교과서 뭐 이렇게 작년에 300억 원어치를 찍었어요. 340억 원어치 교과서를 찍어가지고 한 권도 못 팔았어요. 폐기시켰잖아요. 또 금년에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국정교과서 또 정부가 만들어놨는데 그거 주문을 안 받잖아요. 왜 안 받냐면은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 관련자 자랑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부터 내려온 역사를 일본이 조작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역사책은 우리가 안 받겠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 역사책이라는 걸 모르고 나도 배웠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 너무 많아서 그 역사를 바로잡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박사가 국사찾기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협의회로 해서 이제 국회에다가 교과서 고치는 내용에 대한 법률을 청구를 하고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실 때 대통령이 그대로 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 그대로 따라가!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 피고 그리고 국사찾기 협의회가 원고 그래서 재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 부관으로 출발했던 김재규가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12.6 사건이 생겨서 피고가 죽어버렸어요. 피고가 죽어버리니까 재판이 중단되고 무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18라고 뭐 해가지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한다고 그래서 전두환이 대통령 하자마자 피고로 몰아붙이자 하고 재판 준비 딱 하고 있는데 불안해가지고 입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법위원회에서 법을 다시 고쳐가지고 현직 대통령은 피고가 될 수 없다. 그걸 법안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해놓고도 조사할 때 피고가 못 되니까 대통령 못 부르잖아요. 그 법을 전두환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가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고쳐질 겁니다. 지금 거의 국민들의 학생들이 80% 정도가 역사가 교과서 자체가 엉터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쳐지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한 가지 소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이 수도를 서울이라고 했어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서울이라고 했지 전 세계에서 서울이라는 말을 몰라요. 영어로 쓰면은 세월이라고 쓰긴 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곳이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나타내는 명칭이 우리말로 없어요. 그래서 뭐 구리시, 광명시, 금천구 이게 다 이제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이제 하는 게 서울은 수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북경 쪽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간성 그래요. 한성이라고. 간성 그래. 그리고 저 대만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가냥 그래요. 한양이라고. 한양. 그 일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경성이래요. 경성.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한문으로 경성이라고 써요. 근데 그거 부작용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이제 일찍이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그 언어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에스페란토를 공부했는데 우리나라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들이 지성인 중에 조금 있긴 있는데 전문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계시는 김아웅계라는 분이 에스페란토의 세계 그 총회 이사로 있는데 공문을 못 받으니까 맨날 회의에 참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회의에도 못 가고, 일본에서 회의에도 못 가고, 중국에서 회의에도 못 가고, 그냥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서양 국가에 살 때는 가요. 왜? 영어로 세울 대가 쓰고, 세울 대학교, 교수가 되니까. 근데, 북경에서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북경에서 한자로 쓰니까, 거기는 한자 쓰잖아요. 그 한자가 원래 우리 글자입니다. 중국 글자 아니에요. 중국 글자가 본래 없어서, 조선 사람 글을 빌려서 쓴다라고 제일 첫머리에, 한서라고 하는 역사책 첫머리에 써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이게 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썼어요. 네? 민국 썼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써놓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을 쓸 때 한성이라고 썼으면 한성을 썼어요. 근데 한성이라고 해놓고 한성대학교라고 쓴 거예요. 한성이 서울이니까. 한성특별시 한성대학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면 삼성대로 가요. 한성대학이 있거든요. 한성대학교 가서 교수한테 공문이 오면 우리 이런 교수 없는데? 하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못 받아요. 서울대학이 못 받아. 대만에서 할 때는 한양특별시 한양대학교로니까 왕십리로 가버려요. 못 받아요. 또 일본 동경에서 할 때는 대한민국 경성시 경성대학교, 그러니까 이게 경기대학교로 갔어요. 지금은 또 경성대학이 생겼대요.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 서울도 한자로 이름을 짓자 제안을 내가 했어요. 해서 고건시장 있을 때, 고건시장 같은 데가 현민이라고 하거든요. 이 껍다리형 이거 넣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 한자로 이름을 넣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이름을 딱 넣기로 했어요. 했는데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한글학회라고 있어요. 한글학회. 한글학회는 전부 친일파들입니다. 일본이 만들어놓은 학회예요, 그게. 지금 와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일제시대에 우리말 이제 하려고 했다. 천만에 왔습니다. 일본이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의 한글은 우리 일본이 장려하고 일본이 정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한글학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일하게 한문 없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한문은 중국 글자라고 그러거든요. 중국 글자라고. 그러니까 중국 글자 안 쓰고 우리 한글로 이름된 것은 서울밖에 없다. 근데 이 서울을 이것까지 한자로 쓰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결사 반대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자로 쓰는 서울을 쓸 수가 없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이름이 서울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거든요. 서울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이게 읽으면 이걸 우리 발음은 숫자인데 이것은 쓰 그래요. 쓰. 이거는 얼 그래요. 얼 한자로 할 때는 같이 읽을 때는 서울 그래요. 서울. 그래서 저렇게 이름을 졌어요. 져가지고 이제 고건 때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분명히 우리 글자니까 저 글이 우리 글이거든요. 우리 글이니까 우리 이름으로 서울을 써야 되는데 왜 한글로만 쓰고 저거 못하냐. 그런데 단단한 한글이 아직 보급이 안 됐잖아요. 한글을 쓰는 사람은 그 인구가 1억이 못 돼요. 그렇죠? 우리 5천만 명이 다 안다 하더라도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해외에 나간 교포들까지 다 쓴다 해도 6천만 명밖에 안 돼. 북한 사람까지 다 써도 1억이 안 돼. 그런데 이 한자는 우리 조상이 만든 거예요. 우리 동이록이. 동이문자라고 합니다. 원래. 근데 이 글자를 쓴 사람은 24억이에요. 24억이 쓰고 있어요. 중국 하나만 해도 15억이 넘잖아요. 일본 쓰죠. 우리도 쓰죠. 다 동남아시아 이때 다 써요. 24억이라는 숫자가 쓰는 이 글자를 못 쓰게 하고
이력도 못 쓰는 한글만 갖고 고집을 하고 있다 이거지. 지금 시대는 글로벌 시대인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글 전용할 때 한글, 그것도 한문이거든요. 한글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한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썼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글이에요, 이게. 글자 글, 우리나라 한글이라고 해요. 그럼 한글 전용이면은, 전용이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전용이라는 말도 한문으로 쓰면서 한문 쓰지 말자 그러거든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 한글학교 사람들인데, 주시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침입합니다. 주시경이가 우리 한글 사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어를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투쟁을 했어요. 했는데 고건식 때는 물려서 안 됐어. 그래서 고건이 대통령 출마한다 그러길래 와, 이 사람들이 몰리고 인기 투표하니까 뭐 72%까지 올라가길래 저 사람은 대통령감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 아니냐? 뒤가 물러서 한 방 딱 치면 숨어버린다. 그랬더니 막상 출마자 저거 검증한다 그러니까 쏙 들어가잖아요. 안 돼. 뭐 요번에 뭐 반기문 씨 나온다 그래서 내가 반기문 씨는 우리 이완영이 다음으로 우리 역적인데 반기문 씨 역적입니다. 역적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느냐? 미국 심부름이나 하지. 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미국 정부에 급사 데려다가 우리가 대통령을 만드느냐? 미국에 한 개 주냐?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원회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여러 사람 있어. 전에 국회의원 몇 번, 서너 번씩 한 사람들이 여러 개 조직을 만들었어요. 모조리 다 제가 주저앉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 자기 마을, 음성에 자기 마을에 스폰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의 이제 재정 담당 상무인데 그 양반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그 양반이 나도 그러더라고. 아니 선생님, 그 부인이 제 제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왜 박병우 씨 반대하십니까? 아, 반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외무부 장관 때 만들어 놓은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이다. 근데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 뭘 심어놨냐면 역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전부 외무부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초대 이사장, 지금 4대 이사장인데 모조리 다 외무부 국장급이다. 그러면 어떻게 동북아 역사를 연구하는데 외무부 직원이 와서 하느냐? 역사 전문가는 없고. 그 소개가 뭐가 됐냐면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 땅이에요. 이건 이제 내가 미니어처라 그럽니다. 우리 조국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이걸 밀려와가지고 남북한 땅만 이것만 우리 거다라고 해서 미니어처라 그래요. 미니어처. 60분의 1로 줄여놓은 미니어처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어처는 이렇게 38선 있죠? 38선 길이가 몇 킬로예요? 155마일. 저 미국 사람 하수인 노릇밖에 못해. 마일은 전 세계에 표준국 길이로 안 씁니다. 미국 사람만 씁니다. 전 세계에서는 킬로를 써요. 킬로메타냐? 킬로그램이냐? 무게는 그램을 쓰고 거리는 메타를 써요. 근데 킬로가 기준입니다. 요번에 언제 생겼어요? 해방돼서 생겼잖아요. 6.25 때 이게 지금 철조망 쳤죠? 이 길이가 6.25 때 뗐다 생각하면 돼요. 6.25. 625km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몰라. 제가 비무장 제트에서 DMZ라 그래요. 그 DMZ에서 이 6.25로 인해서 죽은 사람 400만 명이에요. 400만 명. 근데 그 중에서 군인은 제일 적어. 10몇만 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유엔군도 몇만 명밖에 안 돼. 북한에서도 10만 명이 못 돼. 누가 죽었냐? 민간인이 죽은 거야.
묻지 마라 사기가 다 해서 다 죽이거나 또 나중에 저놈이 공산당하고 내 소리 말하자면 심부름 했다. 그래 그 동네 놈들이 공산당이다. 가서 싹 덮쳐 다 죽여. 그래서 결국은 좌익이냐 우익이냐 어느 날도 촛불시위 같이 거룩한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 훌륭한 민주화를 또 이 더러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방패로 쓰는 태극기가 나와갖고 불 붙어갖고 있잖아요. 태극기는 그러대 사우나하고 나오면 5만원이고 유모차 끌고 가면 15만원이니까 사우나 하고 나서 유모차 끌고 가면 20만원 든다고. 내가 돈을 주냐 안 주냐고 맨날 싸우더라고. 내가 봤어요. 왜 나는 유모차 끌고 왔는데 15만원 안 주느냐.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 땅을 남쪽은 일본 식민지였고 일본. 그래서 임나 일본부 땅이고 북쪽은 중국 식민지였어. 그래서 이것이 한사군을 설치했던 곳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그렇게 지도해가지고 47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지도책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미국 동북아 국장한테 보고서를 냈는데 가관이죠. 만약의 경우 우리나라 전쟁이 터져서 통일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만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북한은 없어지고 여기에서 중국이 한사구 설치했던 곳이니까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요만큼은 유엔이 갖고 요만큼은 중국이 가져가고 요만큼은 소련이 가져가고 요만큼은 미국이 가져가고 나머지 일본이 가져가고 북한을 싹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낸 단체가 대한민국의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놓고 뒤에서 조정한 사람이 황기문이에요. 요거 만들어가지고 중국하고 일본한테 협조 받아가지고 표를 얻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됐거든요. 이제 조금 이해갑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거저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 나라의 역사를 사업노연에서 그걸 팔아먹고 가서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면 이제 끝난 뒤에 조금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된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 스폰서 하던 그 아웅이라는 분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 난리 날 겁니다. 그래? 갑자기 참모 들고 상의도 안 하고 나 출마 안 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참모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닭 쫓은 개 지붕 쳐다보고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펜이라 그러는데 펜으로 찔러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펜으로 글자를 써서 남긴 역사가 무섭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걸 대통령 중에서 제일 창피한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 가서 이제 잔심부름이나 하고 부시 심부름하고 온 이명박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서울시장이 됐어. 이 양반이 서울시장이 됐어요. 내가 살아가는 아버지하고 딸에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김민석이야. 그리고 김민석이가 떨어지고 이제 이명박 씨가 됐어. 근데 이명박 씨가 되면서 시장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장수길이라는 사람인데 성동구청의 부구청장이에요. 부구청장. 근데 내가 성동구청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구청장이 나하고 아주 친하고 나한테 역사 공부를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해서 상당히 알아요. 이 양반이 이명박 시장 비서가 된 거예요. 그 비서가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명박 씨가 그 4대강 그 뚝 맞는 공사는 공사고 뭔가 시에 남길 만한 것을 하나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
서울시 이름을 여차여차해서 하나 지어놓으면 그것이 좋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해봐. 근데 자세히 말하는 실력이 없어. 비서실장이.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김 교수님한테 부탁 하나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우리 시장한테 서울시 이름을 꼭 우리 글자 한자로 쓸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지, 간다 하고는 내가 이제 내 큰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큰아들하고 비서실장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제 큰아들이 지금 올해 55입니다. 내가 55이 아니라 내 아들이 55이에요. 근데 그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갔어요. 가고 만나가지고 시장한테 아까 설명하시고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하니까 바꿔야 되고 이러이러하니까 있어야 되고 이거 설명을 딱 했더니 비서실장한테 이거 당장 추진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추진된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다가 신문 광고를 했어요. 서울시 이름을 한자로 공모합니다. 지어서 내라고. 기간은 1년간. 근데 1년간 하늘학회는 맨날 가서 시장 앞에 데모 오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데모입니다. 데모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로 합시다 여러 가지 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약 1300개가 들어왔어요. 이름이. 만 1년 만에 스톱 딱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광고를 했어요. 인기투표. 여러 번 읽어봐가지고 나는 요 이름이 좋다. 나는 요 이름이 좋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설명서 붙여가지고 그 인터넷 신문 있어요. 서울시 신문.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투표 결과를 보니까 80% 이상이 하나로 몰렸는데 그 몰린 이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료는 얼마 줄지 모르지만 저것은 35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또 기념시계, 그래서 황교안이는 대통령 직무 대행 기념 또 봉황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말썽이 생깁니다. 근데 그 시장 시계 있어요. 그거하고 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서울로 바꿔지니까 중국에서도 서울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한성이를 안 해요. 서울 가자 그러지. 옛날에는 한성 가자 그랬거든. 대만 사람들은 한양 가자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울로 되고 보니까 서울대학교도 서울대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한 가지 질서가 잡혔는데 내가 서울에 온 지가 올해 33년 넘었어요. 이제 34년 들어갑니다. 서울에 온 지가. 근데 서울시에서 동 이름 바꾼 것까지 해서 제가 없었던 것을 보태거나 있던 것을 고치거나 한 것이 한 25가지 돼요.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90개는 고쳐야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고치기 쉬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경원이라고 있었죠. 그 창경궁이에요. 창경궁에 궁녀들이 있던 곳에는 뱀을 집어넣고 또 그 대감들이 있었던 곳에는 원숭이를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궁을 갖다가 동물원을 만들어 붙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길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동물원을 만들라고 창경원 해놓으니까 창경원 앞에는 남쪽에는 원남동, 창경원 서쪽에는 원서동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궁으로 이제 바꿨으니까 궁남동, 궁서동으로 해라. 지금도 안 바꿔. 이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냥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자기 앞에 그 무사 안위주의 이것 때문에 잘 안 고쳐집니다. 하나하나 기어이 고칠 겁니다. 시의회에 가서 내가 그 의원들 강당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하나씩 고쳤는데 앞으로 이 강의 하고 나면 또 고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태가 있었다. 쌀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우리 사장이
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도 가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 글자를 모르면 쌀을 모릅니다. 이 글자를 모르면. 원래 이 쌀은 오곡을 다 합쳐서 이렇게 씁니다. 나무목자 있죠? 예? 근데 이걸 나무목자 쓴 게 아니라 여기다 사람일자로 쓰는 거예요. 사람일자로. 사람일자. 사람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벼를 생각하면 돼요. 벼 모가지를 이렇게 들면 쌀이 달리죠, 벼가. 벼가 달린 것을 문자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것이 오곡이라고 하는 내자예요. 오곡 내. 선문회자라고 하는 2000년, 정확히 말하면 2080년 전에 허징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을 선문회자라고 해요. 근데 그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 창고라고 써졌어요. 창고. 하늘 창고로부터서 내려온 생명의 알맹이다. 씨앗.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원래자, 온다라고 하는 걸 쓰죠. 그래서 이것을 천소래야라고 해요. 하늘 천자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소를 써요. 천소, 그리고 저 내자를 넣고 야자는 이끼야자를 쓰는데 천소래야 이렇게 문자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늘로부터서 하늘 창고에 있던 것을 터서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약성경에 보면은 저걸 만나라고 해요.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먹었다. 그 만나가 하얀 하얀 솜처럼 생겼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빵도 해먹고 뭐 떡도 해먹고 고루고루 해먹을 수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이 천소래야의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 시대에 살 때는 가서 토끼도 잡아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막 주로 육식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열매도 따먹고 그래서 이제 초식, 육식 해가면서 원시인들이 살았는데 흉년이 몇 년 들고 나면 열매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몇 년 계속되다 보면 이제 막 마을에 시체가 늘어나죠. 시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살아난 것이 뭐냐? 이것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왜 그러느냐? 보세요. 벼는 10년을 놔뒀다가 심어도 싹이 틉니다. 벼는. 이 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병을 낳을 수 있는 만병통치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벼. 멍청한 사람이 영리해지는 것도 이 벼속에가 들어있고 또 치매 환자를 낫게 하는 것도 있고 당뇨병 환자가 당뇨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된 것도 이 벼 안에가 들어있어요. 또 비만한 사람 다이어트도 이 벼가 다 해줘요. 그래서 나는 이 벼를 연구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이 각자 모든 사람들 모든 이에게 마침으로 특별 주문해서